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겨울철 최고의 보양식이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슈퍼푸드, 바로 굴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소하면서 짭조름한 맛, 그리고 바다 향이 가득한 굴은 다가오는 겨울철에 특히 맛이 좋죠. 하지만 굴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암 예방, 심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 그리고 빈혈 예방까지 나이가 들수록 꾸준히 챙겨 드시면 좋은 필수 식품입니다. 굴은 인류가 가장 오래전부터 섭취해온 해산물 중 하나입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약 10만 년 전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는 굴을 식량으로 활용해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굴의 역사는 깊습니다. 삼국시대 문헌에도 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고, 조선시대에는 왕실 진상품으로도 올려졌을 만큼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특히 통영, 거제, 여수 등 남해안 지역에서는 예로부터 굴 양식이 발달했죠. 서양에서도 굴은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귀족들의 만찬에 빠지지 않았고, 18, 19세기 유럽에서는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며 영양가 높은 식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굴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굴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 굴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중요한 정보가 많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굴의 기적 같은 5가지 효능, 굴과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 굴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음식 3가지, 굴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사람, 굴을 보약처럼 먹는 실전 꿀팁, 이 모든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생 채널, 우리들의 건강연구소 채널의 발전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굴을 좋아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소중한 정보 꼭 공유해주세요. 첫 번째 챕터, 굴의 기적 같은 5가지 효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쉽게 피곤하시거나 어지러움을 느끼시나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빈혈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빈혈은 특히 여성과 노인분들에게 흔한 건강 문제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혈액 생성 능력이 떨어지고, 여성의 경우 생리로 인한 철분 손실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굴의 첫 번째 효능, 바로 빈혈 예방입니다. 그렇다면 굴이 왜 빈혈 예방에 탁월할까요? 굴에는 흡수율이 높은 햄철이 풍부합니다. 햄철이란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철분을 말하는데요. 시금치나 콩 같은 식물성 식품의 철분보다 체내 흡수율이 2배에서 3배나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철분 흡수를 더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굴은 비타민 B12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굴 6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훨씬 초과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굴에는 엽산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철분, 비타민 B12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주 2회에서 3회 정도 굴을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레몬즙과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고,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효능, 면역력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런데 면역력 강화에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아연입니다. 아연은 면역세포의 발달과 기능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T세포, B세포, NK세포 같은 핵심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아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30%에서 40%가 아연 결핍 상태라는 것입니다.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 스트레스, 과도한 알코올 섭취 등이 원인이죠. 그런데 굴 6개에는 무려 66mg의 아연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성인 남성 1일 권장량 11mg의 6배, 여성 1일 권장량 8mg의 8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환절기나 겨울철에는 굴을 더 자주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효능은 심혈관 건강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입니다. 한국에서도 암 다음으로 많은 사망 원인이죠.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동맥경화, 이런 문제들은 소리 없이 찾아와 우리 건강을 위협합니다. 그런데 굴이 심혈관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먼저 타우린의 힘입니다. 굴에는 타우린이 풍부합니다. 타우린은 에너지 드링크의 주성분으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심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아미노산입니다. 타우린은 혈압 강화 효과가 있고 심장 근육을 보호하며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대사를 조절합니다. 더불어 굴에는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혈액 점도를 낮춰 혈류를 개선하고 혈중 중성 지방을 감소시키며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혈관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셀레늄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굴의 셀레늄은 혈관 내피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동맥경화의 시작은 바로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이기 때문에 셀레늄의 보호 작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 2회에서 3회 굴을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염분 섭취에 주의하면서 굴을 조리하세요. 굴의 네 번째 효능은 노화 방지와 세포 건강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산화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화의 핵심은 바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호흡, 대사, 스트레스, 자외선, 오염물질, 모든 것이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고 DNA를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굴은 셀레늄, 아연과 타우린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 노화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효능은 간 건강과 해독 작용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자 해독 센터입니다. 하루에 500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며 독소를 분해하고 영양소를 저장하며 호르몬을 조절합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간이 너무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약물, 가공식품, 환경, 독소, 간은 쉴 틈이 없습니다. 굴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굴에는 글루타티온이 풍부합니다. 글루타티온은 마스터 항산화제로 불리며 간 해독의 핵심 물질입니다. 둘째, 굴의 타우린이 담즙 생성을 촉진합니다. 타우린은 담즙산 형성에 필수적입니다. 담즙은 지방 소화를 돕고 지용성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굴의 아연과 셀레늄은 간세포를 보호합니다. 이 두 미네랄은 간세포막을 안정화시키고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등 십자화과 채소와 함께 드시면 해독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굴의 5가지 놀라운 건강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빈혈 예방, 면역력 강화, 심혈관 건강, 노화 방지, 그리고 간 건강까지. 굴은 정말 바다가 우리에게 선물한 천연 보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굴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우유 및 유제품입니다. 심지어 굴전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우유를 넣으시던데 이는 영양학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조합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문제는 칼슘과 아연의 경쟁적 흡수입니다.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한데 문제는 칼슘과 아연이 같은 흡수 경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둘이 동시에 장으로 들어가면 서로 경쟁하게 되고 결국 그 경쟁에 치여 두 음식 모두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유당의 간섭입니다. 우유의 유당은 철분과 다른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소화 불량도 함께 겪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단백질 과부하 문제가 있습니다.
굴과 우유 모두 단백질이 풍부한데 한 끼에 너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소화 부담이 커지고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굴을 드신 후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후에 우유나 유제품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즈, 요거트 등 다른 유제품도 마찬가지이고 굴 요리에 크림 소스를 사용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알코올입니다. 생굴에 소주 한 잔. 많은 분들이 즐기는 조합이죠. 하지만 건강 측면에서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문제는 아연 고갈입니다. 알코올은 체내 아연을 고갈시킵니다.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알코올 탈수소 효소와 알데히드 탈수소 효소가 작동하는데 이 효소들이 아연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알코올은 소변을 통한 아연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섭취 후 24시간 동안 아연 배출이 평소의 2배에서 3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간 부담 증가입니다. 굴과 알코올 모두 간에서 대사됩니다. 동시에 섭취하면 간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특히 굴의 단백질 대사와 알코올 분해가 동시에 일어나면 간 효소 시스템에 큰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위장 자극입니다. 알코올은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굴도 소화에 시간이 걸리는 식품인데 알코올과 함께 먹으면 위염, 속쓰림,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식중독 위험이 증가합니다. 알코올은 위산을 희석시켜 살균 작용을 약화시킵니다. 생굴에는 비브리오균 등의 위험이 있는데 알코올과 함께 먹으면 식중독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굴을 드실 때는 알코올을 되도록 피하시고 특히 생굴과 술의 조합은 절대 피하세요. 만약 술자리에서 굴을 드셨다면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비타민 B군을 보충하시고 다음날 영양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궁합은 산성 과일과 녹즙입니다. 신선한 과일 주스나 녹즙은 건강에 좋지만 굴과는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문제는 과도한 위산 분비입니다. 귤, 오렌지, 파인애플, 키위 같은 산성 과일은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굴도 소화에 시간이 걸리는 단백질 식품인데 여기에 산성 과일까지 더해지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속쓰림, 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단백질 응고입니다. 강한 산성 환경에서는 단백질이 응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응고된 단백질은 소화가 어렵고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미네랄 흡수 방해입니다. 과일의 피트산이나 옥살산은 아연, 철분 같은 미네랄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레몬은 예외입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무쪼록 굴을 드신 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과일이나 녹즙을 드시고 특히 공복에 생굴과 산성 과일을 함께 먹는 것은 피하세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굴과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3가지 음식, 우유와 유제품, 알코올, 그리고 산성 과일과 녹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조합을 피하시면 굴의 영양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굴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조합은 바로 레몬입니다. 생굴에 레몬즙을 뿌려 먹는 것. 흔히 보셨죠? 이는 단순히 굴의 비린내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효과적인 조합입니다. 레몬의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영양학에서 잘 확립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비타민C는 철분을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환원시켜줍니다. 특히 식물성 식품의 BM 철분 흡수를 2배에서 3배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있습니다. 굴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여기에 레몬즙을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는 빈혈 예방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굴 1개당 레몬즙 5방울에서 6방울 정도가 적당합니다. 레몬을 너무 많이 뿌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선한 레몬을 즉석에서 짜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레몬즙에 10분 이상 담가두지 않도록 하세요. 레몬뿐만 아니라 비타민C가 풍부한 다른 식품들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파프리카, 브로콜리, 케일 같은 채소들을 굴과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굴 요리에 이런 채소들을 곁들여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굴과 최고 조합을 이루는 음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굴은 영양가가 높은 훌륭한 식품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굴을 절대 먹으면 안 되거나 주의해야 하는 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갑각류나 조개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굴은 조개류에 속하는데 조개류 알레르기는 매우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 입술이나 혀의 부종, 호흡곤란,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전에 조개류나 갑각류를 먹고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굴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특히 간경화나 만성 간질환 환자분들은 생굴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굴에는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있을 수 있는데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 균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간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간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하며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면역력이 약한 분들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장기 이식을 받으신 분들, HIV 감염자,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생굴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는 굴에 있을 수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노로바이러스, 비브리오균, A형 간염 바이러스 등에 쉽게 감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임산부입니다. 임신 중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태아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생굴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굴에 있을 수 있는 리스테리아균이나 톡소플라즈마는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굴을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내부 온도가 75도 이상에서 최소 1분 이상 가열해야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통풍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굴에는 퓨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하는데 이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 통풍 발작을 일으킵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들이나 요산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굴 섭취를 제한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굴은 단백질과 인, 칼륨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이런 영양소의 배설이 어려워 체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고령자분들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져 있고 소화 기능도 떨어져 있습니다. 생굴로 인한 식중독 위험이 높으므로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으신 고령자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분들도 굴을 드실 때는 신선도를 꼭 확인하시고 생굴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비브리오균의 위험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굴을 드신 후 설사, 구토, 복통, 발열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혈변이 나오거나 고열이 나는 경우는 응급 상황이므로 지체하지 마시고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건강은 소중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챕터입니다. 바로 굴을 보약처럼 먹는 방법입니다.
영양소 보존을 위해서는 생굴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안전성 문제를 무시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가장 안전하면서도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쪄먹는 것입니다. 찐 굴은 내부 온도가 7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대부분의 위험한 세균과 바이러스가 사멸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7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비브리오균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찌는 조리법은 직접적인 고열에 노출되지 않고 수증기로 조리하면 영양소 파괴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물에 직접 닿지 않아 수용성 영양소의 손실도 최소화됩니다. 찐 굴을 드실 때는 5분에서 7분 정도만 쪄주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찌면 질겨지고 영양소 손실도 커집니다. 껍질이 벌어지고 굴이 통통해지면 적당히 익은 것입니다. 여기에 레몬즙을 뿌려 드시면 철분 흡수율도 높아지고 맛도 좋아집니다. 두 번째로 좋은 방법은 굴국입니다. 굴국의 장점은 굴에서 나온 영양소가 국물에 녹아 있어서 버리지 않고 모두 섭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타우린 같은 수용성 성분은 국물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굴국을 끓일 때는 무나 미역을 함께 넣으면 좋습니다. 무의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미역의 요오드는 갑상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 끓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굴을 넣고 5분 이내로 끓여주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굴이 질겨지고 영양소도 많이 파괴됩니다. 세 번째로 굴밥도 좋은 방법입니다. 쌀과 함께 조리하면 쌀의 탄수화물과 굴의 단백질이 균형 있게 섭취됩니다. 굴밥을 지을 때는 밥이 거의 다 되었을 때 굴을 넣어주세요. 처음부터 넣으면 너무 오래 익어서 질겨지고 영양소 손실도 큽니다. 밥솥의 스위치가 꺼지기 5분 전에 굴을 넣고 뜸을 들이면 적당히 익으면서 영양소도 잘 보존됩니다. 여기에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굴의 풍미가 좋습니다. 굴전은 어떨까요? 굴전은 맛은 좋지만 영양학적으로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기름에 튀기는 과정에서 고온에 노출되어 열에 약한 비타민 B12와 타우린이 상당량 파괴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기름에 칼로리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굴전을 드신다면 올리브유나 포도씨유 같은 건강한 기름을 사용하시고 중불에서 짧게 구워주세요. 강한 불에서 오래 구우면 영양소 손실이 더 큽니다. 구이는 어떨까요? 굴구이도 인기 있는 조리법입니다. 구이의 장점은 물을 사용하지 않아 수용성 영양소에 손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고열에 노출되므로 일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굴구이를 하실 때는 껍질째 구우시면 굴의 수분과 영양소가 보호됩니다. 오븐이나 그릴에서 180도 정도로 10분에서 12분 정도 구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적정 섭취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굴은 아연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 기준으로 하루 5개에서 6개, 무게로는 약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연의 상한 섭취량은 성인 기준 하루 40g인데 굴 6개면 이미 60g 이상의 아연을 섭취하게 됩니다.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주 3회에서 4회 정도 드셔도 좋고 반드시 레몬즙이나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드세요. 굴을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생굴은 구매 후 즉시 냉장 보관하시고 0도에서 4도 사이의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생굴은 가능한 빨리 구매 후 1일에서 2일 이내에 드세요. 껍질째 보관할 때는 평평한 쪽을 위로 놓아 굴 안에 수분이 새지 않게 하세요. 냉동 보관도 가능합니다. 굴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후 소분하여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담아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하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보관 가능합니다. 하지만 냉동과 해동 과정에서 식감이 떨어지고 영양소도 일부 손실될 수 있습니다. 해동할 때는 반드시 냉장 해동만 하시고 절대 상온에서 해동하지 마세요. 한번 해동한 굴은 재냉동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선한 굴을 고르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껍질째 구매하실 때는 껍질이 단단히 닫혀 있는 것을 고르세요. 손으로 두드렸을 때 단단한 소리가 나고 무게감이 있어야 신선합니다. 껍질이 벌어져 있거나 가벼운 것은 죽었거나 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알굴을 구매하실 때는 투명하고 윤기가 나며 살이 통통하고 탄력이 있는 것을 고르세요. 유백색이나 크림색을 띠는 것이 신선합니다. 비린내가 강하게 나는 것은 피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다의 천년 선물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대로 안전하게 조리하고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하신다면 빈혈 예방, 면역력 강화, 심혈관 건강, 노화 방지, 간 건강까지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건강하게 보내세요. 제 채널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